자, 110페이지 1번이고요.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돼 있어요. 만나면 94페이지고요. 1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금속 원소는 특유의 광택이 있죠. 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고치 상태로 존재하는데 단 수은만 액체 상태. 비금속 원소는요 힘을 가하면 얇게 퍼진다 그랬는데요. 이 얇게 퍼지고 기계에 늘어나는 성질, 뽑힘성, 펴짐성은 금속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에 3번이 틀렸고요. 비금속은 그냥 충격을 가하면 부서져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요. 4번 비금속 원소는요 대체로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요. 철, 구리, 금은 금속, 수소, 탄소, 지소는 비금속. 네, 2번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일정 규칙으로 배열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현대의 주기율표는요 원소를 원자 번호 순 아니면은 양성자 순서대로 나열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고요. 이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멘델레프는 원래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었다. 그죠? 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는 파란색은 금속이고요. 나는 비금속. 2번은 넘어가고요. 4번 주기율표의 주기와 족. 즉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고요. 세로줄은 족이다. 기억 맞고요. 니은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1주기에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죠. 니은도 맞고요.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아니죠.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5번 리튬, 나트륨, 칼륨 돼 있고요. 같은 족 원소예요. 1족이 되겠고 금속이죠. 특히 알칼리 금속으로 사용되겠고요.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맞고요. 주기율표상에서 1족이다. 네, 다 맞네요. 가나다. 6번 가에서 자른 단면에 색변화돼 있는데요. 나트륨은 원래 이제 백색 아니면 회백색 정도를 띄는데요. 자르면요 은백색의 광택이 사라져요. 은백색이군요. 반응 후 수용액의 색변화를 쓰시어야 되는데요. 페넬프탈렌 용액이 붉게 변한다로 해야겠죠. 그럼 어쨌건 염기성이니까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의 실험이고요.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알칼리 염기성을 띈다는 거랑 리튬 대신 나트륨, 칼륨을 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원자의 전자 배치와 관련해서 설명하여야 되는데요. 원자 아까 말씀드렸죠. 1조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원자과 전자 수가 1인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잃어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이 증가하면 전자를 더 쉽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한 개이다 혹은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반응에 잘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8번 할로젠인데요. 17쪽입니다. 17쪽이고 반응을 원체 잘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기 할로젠 원소들끼리 잘 결합을 해. 그래서 F2, CF2, Br2, I2 식으로 스스로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로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억 니은은 맞아요. 그래서 디귿 반응성이 작은 게 아니라 크죠. 리을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의 수용액은 수소와 반응해서 생기면 당연히 산성이 되겠지. 8번에 기억 니은 되겠고요. 가와 나에 속하는 원소는 금속 원소이다 되는데요. 이게 헷갈린다 그랬죠.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에 속하는 원소는 나는 어딨냐? 네, 일쪽에서 알칼리 금속을 말하는 거고요. 은백색의 광택이 있다 되는데요. 네, 맞고요. 기본적으로 금속들은 여러 가지 광택을 띠는데 지금 여기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은 그냥 은백색 혹은 회백색 이 정도의 광택을 띈다고요. 다른 구리나 금은 이런 애들은 좀 다른 색을 띠겠지만 다에 속하는 원소들인데요. 다는 이제 이주기 시 탄소, 질소, 산소를 말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달라요. 원자수과 전자수가 점점 커지고요. 족이 커질수록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라에 속한 라는 이제 할로젠이 되겠고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죠. 니은, 리을이 맞아요. 10번 원자 X의 전자 배치이고요. 플러스 9, 원자 번호 9, 양성자수 9개는 이제 플로린이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잘 몰라도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17개가 있네. 2주기 17쪽은 플로린이 되겠죠. 17쪽 원소가 되겠고요. 실온에서 한 개의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한다 그랬는데 오늘 비활성 18쪽이 되겠고 오늘 이제 틀렸죠. 디귿, 염소와 화학적 성질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되겠죠. 11번은 이게 원자핵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행성 모형의
해서 입각해서.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사실 궤도를 띄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자가 있는 곳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포, 확률 분포 형식으로 함수 형태로 존재하는 걸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어쨌건 이거는 이제 화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다 전자 껍질이라는 궤도를 돌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A, B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혹은 뭐 궤도라고도 표현해요. 전자 궤도, 전자 껍질. A와 B 중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것 그런데 에너지 준위란 뭐냐? 에너지 레벨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잠깐 안 하고 뛰어 넘어와서 그런데 에너지 준위라는 단어는 에너지 레벨을 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원자 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니 마음이 편하겠지, 그지? 나랑 다른 성질이 얌전하고 끌어당기고 있으면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 안정한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바로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는 원자 핵에 가까운 가장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A가 되겠고요. 금속 원소는 CeF가 되겠고요. 전자 껍질 수가 3인 거는 3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C와 D가 되겠고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큰 것들인데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A, D가 아니라 B예요. 원자과 전자 수는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그래서 A와 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과 전자 수를 0이라고 해요.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씩 있지만 원자과 전자는 0이다.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가지고요. 88페이지 이제 주기성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우리 주기율표를 구성할 때 전자 껍질에 어떻게 전자들이 채워지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이제 화학으로 나가시면 나중에 넘어가시면 조금 더 원자를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 보면요. 자, 원자 핵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모양의 전자 껍질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 같은 궤도 상에서는요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태양계를 주변으로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라는 애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목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얘 입장에서는 이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그럼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껍질은요 1주기, 2주기잖아. 그럼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고요.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야. 그지? 에너지를 얻어야 얘가 점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가지고 있던 전자가 이 에너지가 제가 스펙트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자는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로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돼. 들뜬다고 해요. 이런 상태를 들떴다고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 에너지 흡수해서.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자가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낮은 단계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치?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생각할 때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잖아. 똑같아. 원자 핵에 가까워질수록 전자는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어쨌건 그래서 요 같은 궤도상에 있는 거를 에너지 레벨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준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급, 계급,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 어렵게 써서 그런데 에너지 레벨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왜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데 단어가. 이건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니 웃긴 건 에너지는 영어인데 왜 준이는 한자를 쓰는 거야? 그치? 에너지 계급이라는 뜻이거든요. 등급. 그래서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자 궤도에서는 가장 안쪽 궤도.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궤도가 가지는 혹은 전자 껍질이 가지는 특정 에너지 값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 혹은 에너지 레벨이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 배치의 원리는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 그러니까 원자 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배치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제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은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 간단하게 안쪽부터 그냥 채운다라고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안쪽 껍질에는 이 공간 자체가 원체 작기 때문에 전자가 3개 이상 들어가면요. 얘네끼리 반발력이 생겨서 그냥 튕겨나가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계에 사실은 그렇긴 않지만 우리가 모형으로 배울 때는요. 안쪽에는 전자가 2개가 있는 걸로만 배워요. 알겠죠? 2개까지만 채워져.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안쪽에 1개, 헬륨은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2개가 채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 궤도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부터 채우기 시작해요.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까지 이제 8개를 채웠죠. 그러면은 이제 10개를 채운 거지. 그래서 10개까지가 두 번째 궤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는 2개, 바깥쪽에 8개까지 채워진다. 알겠죠? 그래서 안쪽 궤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채우는 거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2주기부터는 8개, 그 다음에 3주기까지가 8개라고 그랬죠? 그치? 4주기부터는 18개, 5주기 18개, 6주기 32개, 7주기 3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만큼 차례로 채운다. 이게 이제 전자 배치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합에서는 그 정도까지. 그리고 밑에 이제 원소의 종류에 따라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가 다르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했는데요. 양성자 수는 뭐와 같다? 전자 수와 같잖아요.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에 따라 전자 수가 다르므로 각각의 고유한 전자 배치를 얻겠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원자 번호는요. 양성자 수와 같고요.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갖는다고요. 전자 수와 같다. 그렇지?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껍질에 이제 전자 1개를 채우고요. 탄소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전자인데 안쪽에 2개 채우고 바깥쪽에 이제 6개가 있죠. 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을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요. 띄어서 있는 거 원자가 전자. 원자들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체외각 원자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체외각 전자 중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했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18쪽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그러면 7개다. 그러면 원자가 전자 수가 하나, 둘, 다 7개다. 6개다. 그럼 원자가 전자 수가 6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래쪽에 있고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에서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보호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전자가 하나짜리 원소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궤도 모형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궤도 모형 같은 경우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무시했을 때 존재하는 모형이거든요. 말 그대로 모형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일 때를 가정하는 거고요. 전자가 2개, 3개 되면요. 전자끼리 서로 반발력도 있고요. 전자가 안쪽에 2개가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하니까 전자가 이 인력을 잡아당길 때 서로 간에 어떻게 되겠니? 가려지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어쨌든 전자 1개짜리를 다루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할게요. 오늘은 이제 수소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의 주위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레벨을 갖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고 제안했고요. 이 특정 에너지 값만큼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파장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에너지 파장값에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었잖아. 기억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이 줄무늬가 짧은 쪽부터 에너지 파장이 짧은 쪽 왼쪽부터 긴 쪽으로 이렇게 특정 파장을 나타냈었잖아. 연속적이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전자궤도라는 거는 특정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제 격차가 되게 계단이라는 게 되게 낮아져요. 왜냐하면 쉽게 바깥쪽에서 떼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에너지 레벨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정하다. 세 번째는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올라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궤도를 바깥으로 벗어나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가는 거고요. 나갔다가 바로 전자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이제 빛을 방출하겠지. 그게 관측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나요? 방출 스펙트럼은요. 검은 줄 바탕에 색깔 무늬가 나타나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은요. 색깔 무늬에 흡수했으니까 검은 줄이 나타나겠죠.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 이런 게 있구나. 한 번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20세기 초에 보호가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측하고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에 만든 모형이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지금의 전자 배치와는 맞진 않다.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원자과 전자 기억해 두시고 이게 이제 별표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주기율표와 함께 다룰 내용이 원자과 전자가 되겠고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는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해요. 그래서 족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는 전자로서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가장 바깥 전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체외각 전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체외각 전자 중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가 원자과 전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는 이제 18쪽을 꽉 채웠으니까 반응을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로 분류를 하고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 계속 강조되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족을 의미하는 게 원자과 전자인데 18쪽만 제외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나타나는 주기성을 보시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주기성에 대해서는 화학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딱 하나 원자과 전자가 증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요 뭐가 증가한다?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가 증가하죠. 그치?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양성자가 증가하니까 전자수도 증가하는데 그 전자가 뭐다? 원자과 전자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요 전자 껍질이 같고요. 전자 껍질 수는 주기 번호와 같다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을 갖고 족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겠죠, 그지? 체외각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수가 같은 거잖아. 그걸 원자과 전자 수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1쪽들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는 애들이야. 얘를 모아서 1쪽이라 한 거고, 2쪽은 가장 바깥쪽 전자에 원자과 전자 수가 2인 거야. 그래서 얘네는 양연이 되면 2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1쪽은요 전자를 항상 한 개를 잃기 때문에 얘는 1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2쪽 애들은요 전자를 항상 두 개를 잃기 때문에 2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부소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있고 어쨌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항상 전자를 두 개를 얻으려고 하잖아. 16쪽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얘는 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쪽 같은 경우는 항상 전자를 항상 한 개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1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족번호가 얘네 이온의 개수를, 전하의 개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같은 족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족을 우리가 분류를 한 게 주기율표다. 단 18족 원소들은요 화학 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원자과 전자 수를 우리는 0으로 해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반응성이 제로다. 알겠죠? 오른쪽에 원자과 전자와 화학 결합을 보시면요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어서 안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원자핵과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원자가 이온이 되거나 다른 원소와 결합할 때 관여한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다른 원자들이 다가왔을 때 떼내기가 쉽다고. 안쪽에 있는 껍질을 떼내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들만 반응에 참여한다. 자, 이제 원자과 전자를 족별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리튬, 나트륨 이제 1쪽이 되겠고, 베릴륨, 마그네슘 2쪽이 되겠고, 가장 바깥쪽에만 보세요. 이제 2개가 있고요. 붕소, 알루미늄 가장 바깥쪽에 3개가 있고요. 주기는 다르지만 탄소, 규소는 4개가 있고요. 그리고 14족으로 분류하는 거고, 질소와 인은요 가장 바깥쪽에 5개가 있죠. 그래서 주기는 다르지만 15족이고요. 산소, 황 6개고요. 16족, 플로린 7개니까 17족, 네온과 아르곤은요 8개씩 꽉 차 있죠. 그래서 18족을 분류하고 원자과 전자 수 0.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난 까닭은요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다 정리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고요. 자, 정리할게요.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 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원자과 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9개의 원소마다 주기성이 나타난다. 이걸 정리한 게 주기율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한 게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요. 이거 참고로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하는 건데요. 리튬은 1이고 플로린은 7이잖아요. 그지? 원자과 전자수가. 그러면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는 네온이 그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온은 제일 아래 0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를 표현했을 때는 네온이 가장 아래쪽에 있다. 그렇죠? 이런 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넘겨서 9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알칼리 금속에 대한 이제 실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알칼로젠을 처음에 칼로 잘랐어. 보시면요. 칼로 자르는 단면의 변화를 보시면요. 지금 시커멓게 돼 있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요. 약간 이걸 뭐 은백색이라 해야 될지 회백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택이 있다가 이렇게 잘랐더니 시커멓게 변했죠. 산소와 반응해서. 그지? 그래서 광택을 잃어버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되게 무르고 칼로 자르면요.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른데 칼로 만약에 잘랐다. 그러면은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다. 그래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산화물이란 게 별거 아니고요. 철로 치면 녹쓰는 거예요. 산화 처리된 게 녹슨 거잖아. 마찬가지로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만나서 일종의 녹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택을 잃는 게. 그리고 2번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인데 이거 물과 닿으면요 수용액이 염기성이 된다고 그랬고 페놀프탈렌이 넣었을 때 밑에 보시면요 빨갛게 변하는 거 볼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염기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구나 라는 거 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 밑에 아래쪽 보시면요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성과 반응 후 용액의 성질은요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페놀프탈렌을 넣었을 때 염기성을 변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한다. 알겠죠? 그리고 반응성은요 어떻게 된다? 주기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왜? 전자 껍질이 계속 증가하니까 바깥쪽에서 쉽게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아니면은 주기성이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커진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91페이지에 있는 탐구 확인 문제 각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알칼리 금속의 특징에 대한 거니까 92페이지에 있는 원자의 변자 대체 주기성 한번 보시면요. 표만 볼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1씩 증가한다 해서 오른쪽에 제일 아래쪽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증가해서 전자 껍질 수 증가. 이건 주기에 대한 거죠, 그렇지?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서 아니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한다? 원자가 전자 수가 1씩 증가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단 18쪽 제외라고 했어요. 자, 2번 같은 조 원소의 화학적 성질 유사한 까닭은요. 저 세 번째 줄 아래쪽에 보시면요. 원자과 전자는 안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쉽게 뗄 수 있다고요. 다른 원자들이 다가왔을 때 전자를 쉽게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전자보다 쉽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때 쉽게 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같은 운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도 유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오른쪽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이제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만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알칼리 금속이 물이나 산소와 반응하는 정도가 원소에 따라 다를 거다. 어떻게 달라진다? 주기가 커질수록 아니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쉽게 더 반응성이 커진다 그랬지. 그 이유 이제 제가 했던 설명인데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원자과 전자로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쉬울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 돼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이 약하니까 쉽게 떼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점점 떼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로 설명도 하고요. 근데 보시면요, 리튬하고 칼륨을 봐봐. 리튬에는 전자가 3개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칼륨은 어땠니? 전자가 너무 많죠. 정확하게 19개가 있어. 그럼 전자 간의 반발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칼륨으로 갈수록 전자 간의 반발력도 커지겠죠. 인력도 약해지만 전자 간의 반발력도 커지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쉽게 도망치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자 핵을 다가가기에는 전자가 너무 많거든. 그죠? 자, 우리 96페이지에 13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97페이지에) 있는 도전 문제는 이제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니죠. 이것도 풀긴 할 거죠.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도 하고 이제 통합도 하고 해서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질문 게시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 갈리니스트 오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뭐 이제 통합과학이라든지 뭐 중등과학을 딱 분류해서 게시판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친구들은 뭐 시험 기간에도 하고 여러 문제집을 풀어볼 때 한번 물어보세요. 과목은 상관없으니까. 뭐였지? 한글로 이제 네이버에서 감쌤 과학탐구 찾아보시면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이제 승인을 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공개 카페라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시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궁금한 것들 제가 같이 풀어보고 한번 답변 달아드릴게요. 감쌤 과학탐구 한번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 이제 17번까지 풀고 98페이지에 있는 비활성 기체에서 옥텟 규칙이라고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8전자 규칙이란 걸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자, 13번 보면요. 주기율표상에서 A, B, C는 각각 몇 축이어야 되는데요. 전자 껍질을 보면 돼요. A는 2주기, 이제 궤도가 2개, B도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주기, C는 3개니까 3주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가로줄을 말한다.
자, ABC에서 원자과 전자 수는요, 이제 족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를 세달리시면 돼요. 아니면은 세달리기 싫어. 그러면요, 원자 번호를 보시고 원자 번호에서 2를 빼면 돼요. 아니, 물론 2를 빼면 되는 건 아니죠. 2주기 같은 경우는 2를 빼시고 3주기 같은 경우는 10을 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A 같은 경우는요, 바깥쪽에 6개가 있고요. 8 빼기 2에서 6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B 같은 경우는요, 바깥쪽에 이제 8개가 있는데 10 빼기 2 해도 돼요. C 같은 경우는 3주기이기 때문에 10을 빼야 돼요. 왜냐면 안쪽 두 개의 껍질에 10개까지 들어가잖아. 그래서 12 빼기 10해서 2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2개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알겠죠? 자, 14번은요. 원자 A, B, C가 있고요. 원자 번호가 3이다. 수핵 리튬이네요. 리튬은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1이 되겠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이제 2주기니까 2개가 되겠죠. B는요. 원자 번호 아직 몰라. 근데 원자과 전자 수를 보니까 7개야.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네요. 2주기라는 거는요. 안쪽에 2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 더하기 7에서 원자 번호가 9예요. 플로린 되겠죠. C는요. 원자 번호가 11이고요. 그러면은 11이고요. 10을 빼면은 바깥쪽에 1개가 있다는 소리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3이고 원자과 전자 수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주기는 2를 빼시고요. 3주기는 10을 빼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억은요. 9이다 있는데요. 네, 산소니까 플로리니까 9 맞고요. A와 B는 같은 주기다 있는데요. A와 B는 2주기 맞고요. A와 C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하는데 A와 C는 1쪽이죠. 원자 수가 1이에요. 그래서 1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되겠고요. 14번 같은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되게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15번요. 자, 2개 있고 안쪽에 2개, 바깥쪽에 둘에 6개가 있네요. 그러면 8번이고 산소가 되겠어요. 원자 번호 8이고요. 원자과 전자 수는 6이라고 한다. 개념 확인해 있는 거고 산소는 이제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에 기억, 니은 3번 되겠고요.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되겠고요. A는 헬륨이 되겠고 B는 리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플로린, E는 염소 되겠죠. D는 네온. 1번 A는 비금속이다 맞고요. B는 금속이다 맞죠. 2번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B와 C 같은 주기 같은 전자 껍질 수 맞고요. 3번 C와 E는 같은 주기죠. 원자과 전자 수가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지.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고 D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채워져서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5번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가장 아래쪽에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E가 되겠죠. 그래서 16번에 E. 자, 17번은요. A는 1번, 2번, B는 2번, C는 6번, D는 이제 11번이 되겠고요. A는 원자과 전자수 1, B는 원자과 전자수 2, C는 원자과 전자수 4, 2를 빼면 되니까 11은 10을 빼서 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 기억하고 디귿 되겠죠? 네.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셔서 98페이지 이제 화학결의 원리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한 거예요. 다 말했던 거야. 여기서 비활성 기체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번 보시면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안정한 상태라고 했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과 전자 수가 어떻다? 0이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고 했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을 보시면요.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원자 분자라든지 다른 원자 결합해서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요. 스스로 그냥 네온이라든지 크립톤이라든지 뭐 헬륨이라든지 스스로 혼자서 존재한다. 원소 혼자서 알겠지? 그래서 1원자 분자로 그냥 존재한다. 원소이자 원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임으로 전자를 잃거나 얻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다른 원소들은요. 화학 결합을 왜 형성하느냐?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체외압 전자가 꽉 채워야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를 채워서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려고 하고요. 요것 때문에 1쪽과 2쪽은 이제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양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을 하려고 하고요.
16쪽과 17쪽, 16쪽은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7쪽은 1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해서 전자를 얻기 쉽죠. 그래서 음연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으니까 얘네 둘끼리는요 1쪽과 2쪽 양이온, 16쪽과 17쪽은 음이온. 그래서 얘네끼리는 어떻게 된다? 쌍을 이뤄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1, 2쪽은 양이온이 되고 16쪽, 17쪽은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개수비만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온 결합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계는 보통 얘네끼리는 이온 결합을 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18쪽은요 방금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0이기 때문에 안정화돼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뒤쪽에 가서 14족을 또 배울 텐데요. 14족은 탄소 같은 애들이요. 얘네는 전자가 4개나 있긴 한데 이온화되는 경향보다는요. 얘는 왜냐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경향이 아니라 얘 스스로가 전자가 적당하게 많은 거잖아. 그치? 결합을 얘는 되게 유리하네요. 뭔가를 땡겨오기 좋은 애야. 그래서 돈이 많아서 전자를 돈이라고 치면은 돈이 적당하게 많은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생겨서 더 끌어오고 싶은 거고 얘는 너무 부족해서 빌려주고 싶은 거고 얘는 적당하게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만족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하나씩 그냥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잃거나 얻는 경향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있는 애들끼리 결합을 하는 건데 이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을 띄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뒤에 가서 탄소와 규소를 할 때 배울 거니까. 그래서 통합에서는요. 지금 앞쪽에서는 1, 2쪽을 배웠죠. 그 다음에 1, 2쪽은 아니지. 어쨌건 1쪽하고 17쪽을 배웠죠. 그 다음에 비일성 개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쪽 가면요. 14쪽에 있는 탄소와 규소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 쪽의 특질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가 되겠죠. 비활성 개체는 크게 특징이 없어서 성질까지 배우진 않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온 결합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온 결합의 물질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들의 성질,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 다음 주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숙제는 이제 제가 드렸던 프린트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형성하면 형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질문 있나요? 없죠?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잘 보내십시오.